빛을 발할 때가 됐다. 10년 정도 유럽 현지에서 굉장히 공장을 꾸준히 건설하고 생산 거점을 늘려왔습니다. 이제 그게 빛을 발할 때가 됐다. 시장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원래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또 뒤바뀐 부분들이 있을까?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4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면 양극 소재사가 과연 주가 반영을 했을까? 전혀 없었죠. 근데 5월에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조정이 좀 들미게 됐다. 이렇게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본업이 회복될 수 있는 구체화된 출하량, 소재산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업별로의 이런 좀 내용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. 일단 10년 정도 유럽 현지에서 굉장히 공장을 꾸준히 건설하고 생산 거점을 늘려왔습니다. 이제 그게 빛을 발할 때가 됐다. 시장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원래 그래서 막 네네. 찾아봤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ESS까지 복합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삼성 SDI가 17년 5월 달에 헝가리에 공장을 지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기차용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, NCA라고 불리는 배터리를 좀 제조를 했고 네. 또 엔솔은 2016년도에 폴란드 쪽의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NCM 그리고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대한 모멘텀 이거를 시장은 좀 LG에너지솔루션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. LFP 관련된 그리고 SK온도 유럽에서 헝가리 공장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시장에서는 보고는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왜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냐.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기업들 폭스바겐이 일단 있었고요. 점유율이 네. 제일 높았잖아요. 중국 쪽. 그리고 폭스바겐이랑 스탈렌티스 이쪽에 관련돼서 OEM의 공급 이력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벤츠 쪽으로는 BMW가 확실히 강자이긴 한데 이쪽 기업들까지도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기업의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삼성 SDI가 이제 BMW 수주에 대한 그런 수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. 좀 비교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시장은 보는 것 같고 SK온은 포드 그리고 벤츠 라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유의미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 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기업마다 같이 가는 기업은 좀 다르기는 한데 결국 시장에서는 스탈렌티스와 폭스바겐을 좀 보고 있나 봐요.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삼성 SDI는 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매력도는 좀 달라도 충분히 저는 두 기업 모두 좋다라고는 봅니다. 분위기는 SDI였는데 그렇죠. 최근에 ESS 수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나왔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어쨌든 조정을 더 많이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좀 더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. 저도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또 뒤바뀐 부분들이 있을까? 왜냐면 증권사에서 한동안 삼성 SDI를 그렇죠. 굉장히 네. 긍정적으로 다뤘거든요.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고 최근 탄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LG엔솔을 보는 것도 일부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유럽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SK는 어때요? SK온은? SKO는 네.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기는 합니다. 공장도 있고 또 벤츠라든지 포드에서 점유율을 갖고 네.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주가적인 측면으로 작용이 되고 특히 SK온이라는 회사가 딱 상장이 되어 있으면 또 모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그렇죠. 드는데 네.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섞여 네, 있으니까 그렇죠. 네. 그 영향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주가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럽 쪽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확실히 유럽 쪽에서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헝가리 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을 마친 거에 이어서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됐을 때 헝가리가 아우디, BMW, 벤츠 생산 거점을 둔 유럽의 대표적인 거점이라고 사실 헝가리는 항상 불려오는데 여기에 지금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의 행보를 좀 보면 LNF와 함께 양극재 또 LSEFP 관련된 양극재 이슈도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에코프로 BM과도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잡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소재는 LNF가 대장은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LNF가 여러 가지 우호적인 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유럽 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 BM,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. 일단 뭐 작년 대비해서 6.5% 정도는 감소는 했는데 수출 단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표 상승을 좀 했습니다. 네. 상승을 좀 했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 출하량들은 좀 대체적으로 좀 6% 정도가 좀 감소했는데 지난 뭐 3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25% 정도가 뭐 더 줄었다. 근데 이 수치를 보면 뭐 ESS 부분에 대한 오차인데 사실 뭐 관세 영향도 있고요. 세액 공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기보다는 미국 안에서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약간의 좀 왜곡 데이터다. 그래서 저는 ESS 데이터는 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양극재 수출도 4월 기점에서 한 16.7%가 증가됐고 3월 대비해서도 9.9%가 좀 증가됐는데 이번 5월 수출 데이터가 약간 좀 희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ESS 양 비중은 뭐 전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된 점. 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에 대한 생산 부분들보다 북미 안에서에 대한 가동률을 좀 높였던 부분. 당연히 이제 AMPC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요. 전체적인 어떤 출하량들이 수출 데이터로 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실적의 훼손으로 좀 볼 수는 없고 전체 실적이 연결은 되지만 수출 데이터에서 빠진 부분이니까 ESS는 뭐 걱정은 좀 안 된다. 다만 5월 데이터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전기차량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습니다. 전기차 배터리양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는데 반대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좀 감소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전년 동기도 감소했지만 4월 수출 대비해서 좀 감소했는데 다만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 단가가 그래도 4월 대비해서는 0.5%밖에 안 빠졌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리튬 가격이 아직은 받쳐주고 있다. 그래서 판가에 대한 훼손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는 뭐 리튬 생산량에 대한 공급 비중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이 유입량들이 좀 커졌던 기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월달 후반, 5월달 초반 중반까지 좀 이어졌던 점. 그래서 6월 단가 측면에서 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 뭐 3년간, 4년간에 대한 데이터 추이를 보면 상향 유지가 좀 되고 있겠고요. 이 부분은 ESS 출하량과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공급량의 재편들은 뭐 미국향 비중이 좀 높지만 지금도 유럽도 6월 달에 뭐 IAEA 새로운 어떤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 이제 유럽도 ESS향 이제 수주 물량들에 대한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저는 뭐 리튬 가격의 뭐 고점 이후에 대한 현재 정체된 조정 부분들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보수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지만 예.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온도 차가 좀 다른 거죠. 네. 우리가 뜨겁다와 미지근하다라는 차이는 좀 있죠. 그런데 이게 차가운 건 아니죠.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차전 섹터가 아무래도 4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가 좀 좋았다면 양극 소재사가 과연 주가 반영을 했을까? 리튬 가격이 키로당 200 이하를 돌파했을 때 과연 포스코홀딩스를 좀 비롯해서 양극 소재사가 주가 반영을 했는가? 전혀 없었죠. 근데 5월에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조정이 좀 빌미게 됐다. 이렇게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코스닥 뭐 전반적인 수급 기조가 반도체 일부 특정 종목군들에 좀 집중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고 회복률이 좀 더딘 이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. 근데 4월 달에 좋았던 데이터가 5월 달에 큰 폭의 하회는 좀 아니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. 6월 데이터의 반전 포인트는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4월 달에 양극 소재사 부분들에 대한 이 출하 비중이 좀 높아졌던 원인은요. 전기차량 배터리의 공급량들보다는 ESS양 집중도가 좀 좋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5월달 데이터를 보면 ESS양 집중도가 좀 떨어졌는데 북미 가동률은 또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공급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된 것인가? 6월 데이터에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전체 총량에 대한 증가폭을 보면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2분기에는 그래도 본업이 회복될 수 있는 구체화된 출하 비중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는 뭐 말 그대로 이익 개선은 했지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놓은 거 환입시키면서 이익 잡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구조가 좀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2분기는 본업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면서 수익 지표를 방어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시장이 좀 기대할 수 있는
반등 포인트 만들어낼 수 있다. 좀 네. 보겠습니다. 저는 여전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못 가는 이유가 한간에서 보면 LG 화학이 잠재적으로 블록딜 이슈를 좀 유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주가 가치 희석에 대한 노이즈가 사실 그건 뭐 공매도 세력들이 뭐 추구하는 방안이 아닐까요? 지금 이 시장에서 LG 화학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대량의 블록딜을 좀 시도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ESS 수주 성과 좀 가장 높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의 연동 성과 부분 보면 삼성 SDI가 현재 기술 프리미엄을 많이 반영시켰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 총량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결코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상향 부분들은 전반적인 업황 개선과 좀 맞물리면서 회복을 할 때 가장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소재사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월달에 이제 헝가리 공장의 양극재 공장 가동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인 출하 비중들이 현재는 좀 낮겠지만 하반기에 일부 램프업이 좀 기다릴 수 있고 IAEA 법안이 이제 시행이 좀 되면 역내 생산의 비중을 지금 35%단에서 거의 이제 45%까지 더 10% 정도가 더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유럽 안에서에 대한 이 소재 비중을 좀 높여 가든지 또는 이제 채택률을 좀 감안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뭐 증권사 추정 전망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역내 생산 비중에 대한 수혜 부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한 것처럼 저는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내 비중 상향 부분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